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은 간밤 미증시가 휴장이어서 글로벌 일정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서 차이신 PMI 지표 나옵니다. 종합하고 서비스 PMI 지표 나오고요. 그 밖에 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제 좀 시작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 회담, 그리고 또 G20 어떤 내용 나올지 이번 주에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2파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 최대의 가전박람회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2파 모멘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근래 오늘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 IAA, 이 모빌리티 전시회, 여기에서 상당히 이 재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IAA 모멘텀. 이 정도 지금 일정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힌트가 제한된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요. 어떤 움직임 나타내면서 현재 문을 열었을지 보겠습니다. 그럼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파란불 켜내면서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16%가량 밀려나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5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0.13%가량 밀려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17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17포인트가량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수급 상황 체크해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1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34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40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21억 원 매도하면서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3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32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잠잠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업종별로 살펴보셨을 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증권 섹터가 0.66% 하락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 0.58% 밀려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가 0.44%, 건설업 섹터에서도 0.37%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그리고 전기가스업까지도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철강 금속 섹터가 빨간불 켜내면서 0.7%가량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섬유 의복 섹터가 0.21% 상승하는 가운데 음식료품 섹터도 0.11%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도 0.3%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0.14%로 강보합권 수준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34%로 추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뿐입니다. 선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0.19%, 삼성 SDI가 0.49%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오늘 0.2%가량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오늘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7% 밀려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은 잠잠한 흐름 이어가면서 포스코홀딩스가 보합권에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0.91%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BM이 1.46%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8% 밀려나면서 110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10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드러나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HPSP가 4.67% 오르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오늘도 모멘텀 이어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2%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가 2.58%, LNF가 0.94% 밀려나는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여기 코스닥에서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HLB가 0.52%,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15%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가 2.5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히어로가 되는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 하나 내놨는데요.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액이라든지 규모에 있어서는 비공개다라고 밝혔죠. 아마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아닐까 살짝 이렇게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삼성전기의 주가가 5% 정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르면서 다른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IT 부품 쪽으로 오늘은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데 옵트론텍이 상한가, 해성옵틱스도 상한가, 캠시스도 25%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또 자율주행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13% 이렇게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로봇 테마도 오늘 눈길을 끕니다. 어제 대동기어 이 두 종목이 포스코와 같이 협동 로봇 개발한다라는 내용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동기어가 현재는 12% 급등이고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대동이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희비에 엇갈리는데 로보가 오늘은 또 뒤를 쫓아갑니다.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SBB테크가 가장 강했는데 이 종목은 또 마이너스입니다. 상승분을 좀 소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IT 쪽에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HBM3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수주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 반도체 전반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이 상승세 오늘장도 5% 정도 오르면서 또 신고가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장도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프로텍도 좋습니다. HPSP 이들 종목은 나란히 5%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이 몇몇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클래시스하고 이루다는 지분관계 지금 조금 뉴스가 있는데요. 사가는 쪽은 싼 값에 잘 샀다라는 분석에 클래시스가 4% 정도 오르는 반면 이루다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있는데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 정도 약세 흐름 띄면서 이런 개별 뉴스들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한 가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미국 전기차 기업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선은 삼성전기의 주가도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업체는 현재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공급 규모는 수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기는 4일 공시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는 2026년 6월에 이 테슬라 공급 관련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번에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테슬라의 모델 S, S3, XY 등 주요 승용차 그리고 사이버 트럭 등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기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거래소에서 살펴보시면 삼성전기가 5.62%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우선주도 4.3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옵트론텍,
옵틱스 그리고 캠시스가 일제히 20%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옵트론텍과 해성 옵틱스는 29%대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퓨런티어 같은 종목도 10.39%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넥스트칩 같이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까지도 8.41%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그 안에서도 눈이 되는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료도 명확하고요. 이 플로우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한 카메라 모듈주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요? 네, 오늘 뭐 옵트론텍은 지금 벌써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가 뭐 지금 강세, 그 다음에 뭐 MC넥스도 강세,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시만요. 네, 여기 두 자리 있을 때 상승 탄력 보여주죠. 한 8%, 9%. 오늘 한 10몇 프로까지, 15%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일단 자율주행에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존에 일단은 우리가 차량에 카메라가 뭐 한 4-5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8개에서 10개, 많으면 12개까지 들어간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면은 많이 파니까 뭐 많이 남겠지요. 그리고 매출 증가하고 뭐 실적은 당연히 더 개선이 될 것입니다. 뭐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큰 폭의 뭐 엄청나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국내에 아직 없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죄송합니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만큼 계속적으로 오늘 뭐 급등해서 따라 산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빠지면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급등하니까 일단은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옵트론텍은 좀 팔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점으로 상한가 가는 거는 네. 팔지 마시고 MC넥스나 뭐 퓨런티어 뭐 이쪽은 좀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나눠서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소부장들은 벌써부터 활발하게 움직임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HPSP 보겠습니다. 지금 6% 정도까지 닷새 연속해서 상승이고요. 52주 신고가입니다. 현재 4만 원 선을 눈앞에 둔 39,000원대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근래 들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6거래일 연속된 상승,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도 보겠습니다. 프로텍 이 종목이 그제 저희 추천주였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네, 4일 추천주였는데 이 종목도 6거래일 연속된 상승으로 지금 55,700원까지 갔습니다. 프로텍도 상당히 강한, 현재는 거의 7%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도 같이 가던데요.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반도체주들 아무래도 HBM이라든지 후공정 쪽에 좀 더 집중한 몇몇 종목군들이 유난히 좀 돋보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HPSP는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던데요.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대응 전략을 알려주시죠.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ISC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고점 돌파가 그동안에 안 나왔던 뭐 HPSP 실적은 워낙 좋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의 지금 상승은 좀 나오고 있다. 후공정 업체들은 이제 HBM이 계속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패키징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더 이제 주목받겠죠. 기존에 뭐 후공정 업체들이 중요했지만은 뭐 어떻게 본다면 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키징 쪽을 이제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만큼 후공정 업체는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실적으로도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분기 실적은 계속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분기 실적이 이상하면은 그냥 조금 관심권에서는 좀 밖에 두던가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것들은 좀 일부 좀 정리를 하던가 좀 분기 실적 보고 좀 계속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확실한 종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도체 섹터 오늘 잘 가는 후공정 쪽도 역시나 분기에 나오는 성적표는 꼬박꼬박 확인해보는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다시금 강조해 주시네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오후에 희비가 엇갈렸던 로봇주들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대동 기어를 볼 때 더 이상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 묶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동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시세 분출 뿜어냅니다. 신고가 경신하고 현재는 21%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은 확실히 좀 몇 년 사이에 체질 개선이 많이 된 모습이죠. 대동기어도 보겠습니다. 현재 대동기어도 20% 정도의 급등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슬슬 로봇주들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로보가 한 10% 정도 상승권,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한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브리봇 4%가량,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SBB테크는 아직까지는 약보합권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먼저 갔던 종목군들, 그리고 후발주자 약간은 또 순환매 양상이 그 내부에서도 미세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이라고 다 잘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로봇주들은 9월에 워낙에 좀 모멘텀이 많죠. 그때까지 계속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로봇은 좀 아직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좀 시간이 있는 만큼 네. 계속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11월에 관련 법안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재정비 입법 법안 일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많이 오른 지금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죠, 뉴로메카, 레인보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SPG, SP 시스템, 뭐 SBB테크, 뭐 이런 쪽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또 어제도 또 오늘 보면 유일 로보틱스도 강세. 지금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키 맞추기는 진행될 수 있다. 뭐 기사도 또 에브리봇에 대한 기사도 좀 나왔어요. 특정 업체가 나왔다기보다는 뭐 로봇 청소기가 앞으로는 뭐 더 많이 주목받을 것이다.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못 갔던 후발주자들의 앞으로 수익률 조금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조금 보유하되 뭐 일부적으로는 좀 매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잔파도도 물론 같이 올 거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로봇주들 연말까지 일정 많은데 지금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달 중에 수요 예측은 들어가고 청약 받고, 그리고 상장은 아마도 10월달 초쯤이 되지 않을까, 현재 예정돼 있는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 좀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이 대규모의 중국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을 부양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현재 호텔신라가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 상승이고요. AVCNC가 3.5%가량, 그리고 코스맥스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화장품 쪽에서도 약간의 세대교체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VT라고요. 이 종목이 한 4% 정도 오르고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화장품 안에 미세한 바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이제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제품을 한번 사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꾸준히 좀 화장품 내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 한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좀 볼게요. 원래는 결혼 사업하던 업체였는데 요즘에 화장품 쪽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 종목은 오늘은 살짝 빠지네요.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색조 쪽 하는 본느는 많이 꺾여 있습니다. 본느는 한 10% 정도 하락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상으로 현재 섬유의복 업종이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NF가 장 초반에 한 1%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 대비로는 비교적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주들 재차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오늘 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몇몇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가에는 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좀 넘어오기는 좀 예전보다 많이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은 중국 자체 본토 내에서
여행사들이 일본 관련 상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가 우리나라 넘어올 수는 있다고는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또 들리는 얘기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상품 넘어오는 상품들이 좀 저가였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가 상품이 없어져가지고 예전만큼 과연 넘어올까라는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뭐 그냥 수급에 의해서 몇몇 종목들은 좀 더 가고 덜 가고 좀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아직 완전히 뭐 꺾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권 내에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중국 소비는 이제는 조금은 후순인 거예요? 그렇죠. 매력도 이제는 어느 측면에서? 정도는 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시면은요, 2차 전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코스모 그룹주들 괜찮네요. 코스모 화학이 오늘 장에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5%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권리락이네요. 그래서 요즘 권리락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 뭐 강하게 아직 주도권을 잡아간다거나 이런 종목군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아침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을까요? 글쎄 오늘 보니까 애매하네요. 특별히 네. 눈에 띄는 건 없고 아까 자율주행 쪽도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지는 양상이고 지금 완전히 뭐 오늘 지수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네. 움직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그러면은 개별 모멘텀 좀 보겠습니다. 이 지분 정리를 하면서 이루다하고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쪽에 또 분위기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분 18%가량을 취득을 했고요. 한 주당 11,000원 정도에 거기다가 콜옵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샀는데 이루다 이 직전에 이 얘기 나오기 직전에 거의 고점이 11,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일각에서는 좀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하고요. 오늘장 한 7% 정도 약세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면서 클래시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이루다가 6%가량의 하락이고요. 클래시스는 장 초반에 한 5% 가깝게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돼서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쪽도 승자가 아닌 것인지 지금 양쪽 모두 다 밀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거라는 거는 뭐 맞는 거는 같은데 일단 자금이 투입되니까 저는 뭐 일단 주가에는 클래시스는 오늘 뉴스에 파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루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주주 물량 뭐 자기가 뭐 일정 부분 파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너무 좀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뭐 실적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고 뭐 추가적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거야 뭐 나중에 이제 뭐 가격이 다시 조율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나머지 업체들 뭐 원택이라든가 뭐 계속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클래시스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면은 사모펀드에서 제가 저번에 나머지 중소형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뭐 지분 매각, 뭐 M&A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열어둬야 된다. 그럼 주가에는 뭐 나쁠 거 없다 M&A.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전반으로도 M&A 붐이 한 번 또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민영화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방송가에도 다른 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YTN 지금 민영화 통매각할 거다 뭐 이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서 조금 다른 기사들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YTN 장 초반에 12% 급등하다가 지금 윗꼬리에 음봉 기록하면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 뉴스 나올 때 뭐 IMBC라든지 이런 방송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슈인데요. 이런 민영화가 된다면 주가에는 호재가 많나요?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는 보는데 이게 지금 단독 보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단독 네. 보도는 항상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단독 보도에는 나오면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그냥 흐름만 그냥 보세요. 뭐 물론 1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한번
트레이딩 하는데, 매매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뭐 단독 보드 지금 민영화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동관 씨가 뭐 새로 취임을 네. 해가지고 뭐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고 계속 이제 재탕 삼탕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 움직일 때 되면은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테마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보합권, 환시도 잠잠하고요. 이 종목 몇몇만 움직임 나타냅니다. 오늘은 거래도 약간은 좀 한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런 조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뭐 다음 주 한 초반까지는 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선물 순매도가 지금 한 6월 달 이후에 한 6만 5천 계약까지 갔다가 지금은 5만 계약 밑으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좀 순매수를 해가지고 환매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다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산하는 것도 좀 있을 것이고 물론 계속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매도 포지션 청산을 할 거예요. 외인들은 청산 좀 하고 롤오버 할 건 롤오버 하고 청산할 건 당일날에 청산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뭐 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 파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로 좀 한번 늦춰보자 이런 전략입니다. 뭐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